오늘장 기억해야 될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포인트고요.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뭘 보셨을까요? 바이오네요. 제약바이오. 생물보안법에 우리나라 이 바이오주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제약바이오도 좀 나왔지만 충분히 좀 공략할 포인트가 있어 보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전부터 아셨겠지만 생물보안법에 대한 추진 여파로 국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 바이오 협회 바이오 경제 연구센터에서 만든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LEK라고 부르는 제약 바이오 글로벌 전략 컨설팅 기업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30에서 40% 하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5월 중순에 생물보안법 약간 삐끗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었죠. 근데 그런 관점 속에서 로비가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그냥 소문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리서치 센터에서 말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올해 연초부터 생물보안법으로 중국의 CMO 기업을 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중국의 입김 때문에 약간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연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뿔이 당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FOMC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고려를 할 뿐이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고위 관료분들은 기준금리에 대한 단어를 쓰고 계시진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계속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물론 이 연준 위원들은 좀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발언을 안 해주고 계시지만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대장급 종목들만 갔었습니다. 산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이나 HLB. 근데 전반적으로 CMO 기업들을 비롯한 다른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로도 좀 훈풍이 오는 것 같은데 이 훈풍이 개인 투자분들이 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 거다. 근데 오늘 정말 이 인포스탁 섹터에 제약이라고 쳐보시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20, 30개가 나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 5개가 안 되고요. 그 5개도 우리가 생소하게 알지 못하다가 오늘 바이오시밀러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으로 갑자기 반짝 뛰어나온 큐라티스나 D&D 파마텍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시가총액도 1,000억이 안 되고 갑자기 보통 연구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투심이 개선이 안 돼 있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투심이 몰려들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런 종목들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는 걸 보면은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괜찮구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관심 종목으로 한 10개를 꼽아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5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젠이랑 사실 부담스러워 보이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가 다음 주에 5% 10%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종목들 공략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한미약품이랑 동아 ST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미약품이랑 동아 ST를 보더라도 기술적 위치 너무 괜찮죠.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부담되지 않으실 겁니다. 한미약품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으면서 21선 돌파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 ST 같은 경우도 한 우상향 제가 2주 정도 넘었죠. 21선과 61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가운데 수급동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한미약품이나 동아 ST 권해드리고 한미약품 너무 유명합니다. 앞에서도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유력한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은 한미약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이 나왔죠. 그래서 형제가 1차적으로 잡았지만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 에쿼티 파트너스가 의료기기 제조사 D&T를 인수하면서 동아 ST와 전략적 협력 관계로 동판하면서 투심과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들은 재무 분석이 뭐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연간 실적 흑자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면을 또 갖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 후속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군까지 쭉 알려주셨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끄덕끄덕 하실 테고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사실 이 뉴스는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때 원래 생물보안법이 이 통과가 된다 만다 얘기가 나오다가 그때 조금 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뭐 로비를 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좀 빠져서 그때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CMO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장 다시 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생물보안법이 다시 또 통과가 될 거다. 이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같은 뉴스가 안 나왔으면 제가 제약바이오를 권해드리지 않겠지만 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올해 초반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HLB가 투심 개설 상당히 좀 도와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말에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는 통과가 될 거다라고 네. 믿고 있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말씀드려서 매매를 하시되 꾸준하게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하는지 네. 아니면 또다시 암초를 만나는지 확인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동안 체크하시면서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의 연관성으로 보자면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CMO, CD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직접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CMO, CDMO, 위탁 생산 업체들 쪽으로 호재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국한에서?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 네. 인사이트라는 걸 늘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섹터에서 수혜주를 찾습니다. 수혜주는 보통 이 전방 뭐 국가나 기업과 같은 업무를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요. 네. 근데 보통 그런 기업들만 강세를 보이면 제가 그쪽에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뭐 신약 개발한 기업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거 보면은 정말 투심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보니까 이 자국민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과 예. 세금이 중국 기업으로 가는 걸 막겠다. 이게 투자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시바이오로도 CMO를 이제 위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 자금이.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강세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을 보고 있는데 예. 이 중소형 기업들이 안 움직였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종목들을 제외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바이넥스라든가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아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같다.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 생물보안법의 골자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중국과 협업을 하는 병용요법을 하는 대표적인 HLB 같은 경우는 악재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HLB 그룹주들 강하고 그리고 또 앞서서 리보세라님 힘든 경험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또 허가 재개될 거다. 청신호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주가도 오르는데요. HLB 그룹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악재보다는 호재 민감하다로 준비를 했듯이 네. 모든 종목들이 호재만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악재가 다 있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도 항서제약이랑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아직 모든 게 다 결판이 안 됐고 네. 뭐 엔비디아에서 다 준다 이런 보장이 없고 뭐 노조라든가 이런 뉴스 그다음에 실적 발표라는 단기 재료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연말까지 그냥 끌고 가기보다는 이런 이슈를 외국인과 기관이 혹시라도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HLB도 워낙 수급이 좋지만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 기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닥 대비 많이 올랐을 때는 주말간 나온 뉴스에 따라서 월요일 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워낙에 핫하죠?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나 잘 가는데 국내 2차 전지 요즘에 뭐 수주 얘기, 뭐 잭팟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나오기도 하고요. 속속 하나둘씩 나오는 듯도 싶은데 오늘 같은 날도 이들 종목군은 소외가 됩니다. 출발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뒷심이 약한 경우가 많고요. 현재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를 쭉 놓고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 가운데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2차 전지의 부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근데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의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우린 자율주행이랑 로봇에서 수익을 가져가 보자.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지만 개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둘러싼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내가 이 섹터를 바라보는 뷰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지금 바닥 대비 69% 올라왔고 6개월 연속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게 전기차 2차 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슬라의 훈풍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겠지라고 시장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 매매를 지양하는 분들 혹은 난 손절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보면서 아니 굳이 2차 전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수익을 볼 건데 뭐하러 이렇게 위험하게 매매를 하시냐. 저는 늘 확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늘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면서도 요 정도 뉴스가 나왔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법한데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가 맥점을 잡는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수요일 날 들어왔던 자금을 다 매도 아니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4분의 1, 5분의 1가량.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테슬라의 이 2차 전지를만 보는 게 아니고 로봇이랑 자율주행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물론 오늘 점심에는 이 테슬라를 엮어서 자율주행을 말씀드릴까 로봇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로봇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로봇으로 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도 영위를 하지만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게 통신 장비 이야기도 하고 로봇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로봇 관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 공정에 로봇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에브리봇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뉴스보다는 개별 뉴스가 있거든요. AI를 포함한 설비에 들어가는 설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이 삼성에서 무인 공정 테스트를 하니까 에브리봇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네? 라면서 이제 뉴스 수급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약간 좀 언론 플레이를 해주길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도 수급이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그대로 이어지고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로봇 섹터 1등은 누구냐? 전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둘 다 1등을 꼽아드리는데 당일 수급을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러면 맨날 이 방송이라는 게 실시간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랑 이렌시스랑 뭐 아지네스텍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렌시스, 아지네스텍은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렌시스랑 아지네스텍은 외인의 순매도니까 매매를 잘 못하신 분께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두산 로보틱스를 권해드리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뭘 권해드릴까라고 하다가 로보티즈랑 뉴로메카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봇 섹터 한두 번 매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해외 전방 기업의 로봇 이슈를 딱 갖다 주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도 있지만
글로벌 IBDS 리포트를 보면은 자율주행 기업으로 봐야 된다. 로봇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이 9월 달에 출시가 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회하면서 테슬라가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는 국내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기술적 위치가 로봇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로봇 뉴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로보 아르테의 강지영 대표께서 K치킨을 알리기 위해서 뉴욕 맨해튼에 직영 플래그십 지점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로보 아르테가 치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치킨 사업 메이커 이름이 로버트 치킨이더라고요. 그러면 로버트 치킨의 이 로봇을 치킨 튀김기를 납품한 기업이 뉴로메카입니다. 예, 그래서 뉴로메카를 보니까 오늘 외인수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뉴로메카 좀 향기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그 뒤는 한화, 두산, LG가 따라 붙겠죠.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뭐 뉴로메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외인수 매수 들어오고 있고 로보티즈는 오전에 외인수 매수였는데 순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LG 누가 있냐? 로보스타가 있죠. 로보스타 지금 3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이미 삼성과 관련 있는 종목들을 권해드리지만 외국인들 비중 줄이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 관점으로는 저는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뉴로메카랑 로보티즈가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로 시작을 해서 저희는 2차전지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딱 전기차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조금 색깔을 달리 가져가고 있다라는 월가의 시각에서 차관에 이렇게 로봇주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늘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서 다음 주 한 주를 밑그림을 그려주시죠. 악재보다는 호재 민감 이렇게 일단 헤드라인은 달렸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 전문가계 까멜레온이라는 별명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인 스스로. 네. 네. 왜냐면 오늘 2차 전지가 강했으면 2차 전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거죠. 2차 전지 할까 하다가 아니네. 자율주행 할까 하다가 아니네 해서 로봇을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박쥐 같다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시장이 답입니다. 네, 잘하신 저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만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헤드라인이 그거예요.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장세. 그래서 바이넥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 종목들의 공통점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톡 튀어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넣다가도 뒤돌아 나가면 이들이 악재를 좀 체크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급이 너무 무섭죠.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인데 오늘 실적 발표까지 했잖아요. 실적 발표 우리가 보통 단기제로 소멸로 많이 봅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악재라고 보는 거는 노조 이제 다음 주에 파업하죠. 네. 그다음에 H뱀을 빨리 SK하이닉스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경력직을 뽑습니다. 그럼 경력직 뽑아가지고 인원 재배치하고 생산 라인 하고 그들이 이 호흡이 맞는지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저는 삼성전자 살 필요 없다고 판단돼요. 일단 팔고 나서 그들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너무 강렬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념치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이 삼성전자가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수급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어요. SK하이닉스가. 근데 오전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된 다음에 오후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 SK하이닉스랑 이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악재는 삼성전자 치고 나왔을 때 점유율을 빼앗기겠죠. 이런 건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FOMC 회의록을 보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장이 아니 지금 물가가 안 잡혔다. 고용이 살짝 쉬어가지만 물가가 안 잡히면은 크게 고려 못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2번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또 파두랑 관련된 뉴스가 있죠. 맞아요. 파두는 밀리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파두가 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장세. 근데 제가 이런 악재를 리스트업을 안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이거를 투자분들이 감안하게 되면은 네.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일정은 뭐 굵직한 거 없습니다. 실적도 없더라고요. 델타항공이랑
델타항공 실적 발표랑 JP모건 금융주 실적 발표하는 거 있고 위원들 발언 있습니다. 네. 뭐 부의장, 바가 부의장 연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그다음에 보우먼 위원은 수요일과 목요일 날 발언이 2번 있고 우리나라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 동결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목요일에 CPI 발표하고 금요일날 PPI를 발표하는데 이런 전망치들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격하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투자 전략 그대로 투자 전략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바. 네, 팀장님이 바가 부의장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마이클 바 부의장 연설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재밌게 잘 풀어주셨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